자, 취득세 과세표준 배우고 있고요. 과세표준은 세 가지,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격하고 시가 인정의 시가 표준액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구체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겠습니다. 취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 일단 유상 승계 취득. 가장 전형적인 취득이죠. 매매 등을 떠올리면 되겠고요. 네? 원칙이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격. 실질에 준 돈을 말하겠습니다. 그죠?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잔금 3억이면 얼마요? 7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으면, 이게 뭐예요?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가 인정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부당행위 계산, 부당한 행위의 경우는 시가 인정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무슨 특수관계인하고 특수관계랑 뭐가 떠올라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떠오르죠. 포함해가지고 사촌 이내의 혈족. 그러니까 형제자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는 몇 촌이야? 2촌. 에? 2촌이지. 아버가 1촌이고, 형제자매 2촌이에요. 네. 특수관계나 볼까? 간만에 교재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그냥 쓱 보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을 외우겠다가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특수관계인이다 정도 아시면 돼요. 어디 보시냐면, 37페이지 봐보세요. 우리 기본서 37쪽 보시면, 거기 30번에 특수관계인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 1번이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 친족관계. 4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3촌 이내의 인척. 혈족은 뭔지 알아요? 피가 통한 사람, 피. 예? 인척은 뭐, 인척은 혼인관계로 가족이 된 사람을 말해요. 혼인관계로의 인자가. 그러니까 처남, 처제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배우자 당연히 포함되겠죠. 예? 여기 직계 존비성 어디가 있어요? 직계 존비성 어디가 있냐고. 예? 어디다 수가로 써놔야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직계 존비성 써놓으려고 여기다가? 거기 1번에 있죠, 1번에. 1번에 있죠? 사촌 이내 혈족 아내가 있잖아.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보여요? 좋습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2번, 3번, 임원이나 사유, 종업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네? 경제관계가 있고, 또 뒤에 출자관계에 있는 이런 자도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추 보세요. 네. 이 정도. 이런 자들은 특수관계인. 이 자들하고요, 자, 보세요. 부당행위 계산의 핵심은 이 특수관계인하고 존재, 그러니까 특수관계에 대한 그 다음에가 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그래요. 특수관계인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부담이 감소해야 해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하더라도 세부담의 감소가 없다면, 알았어요? 부당한 행위가 아니에요.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어떤 세가 됐든 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다면 얘는 부인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니까요. 취득세 경우는요. 자, 과세 표준이 뭐예요? 지금. 자, 지금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가액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유상 승계 취득이니까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겠죠, 원칙. 이제 세부담을 그죠? 작게 하려면 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낮게 해야 해요, 높게 해야 해요? 당연히 뭐야? 사실상이 낮아야 해, 높아야 해? 낮아야지, 낮아야. 그죠? 낮아야 해요? 뭐보다? 시가보다, 시가보다.
이제 지방세법을 시가 인정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가 인정액보다 뭐예요? 낮아야지. 이렇게? 네? 그래야겠죠? 그러면 어쩌겠어요? 시가 대비보다 낮아서 세부담을 적게 하겠다. 그러면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면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라 뭘로? 시가 인정을 하겠다 이런 거지. 그죠? 근데 이제, 현저하게 낮아야지. 좀 낮은 경우는, 그죠? 부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차액이 얼마예요? 이 차액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차액이 얼마? 3억 이상이거나, 뭐요?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예요? 5% 이상인 겁니다. 5와의 5와. 이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 인정이 5% 이상인 경우라면 이때는 뭘 부인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부인하고 뭐 시가 인정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그리고 항상 시가 인정액이 나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가 인정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충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뭐예요? 시가 표준액이요. 읽을게요. 특수관계로부터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죠? 알겠죠? 취득한 경우, 그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5와의 5와, 그 다음에 시가 인정액의 100분의 5%, 그죠? 이상인 경우면, 아세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부인하고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더 나가서 시가 인정액을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 표준으로 하겠다.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 개정 내용이에요. 뭐가 개정이란 말이냐? 이 가로가 개정이에요. 시가 인정액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뭐예요? 시가 표준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보충 규정이 빠졌었어요. 작년까지는 미입이 있어야 하는데 빠져서 이걸 보충한 거예요. 아셨죠? 이 이야기하고 이제 지난 생각에 뭔 내용과 헷갈리면 안 돼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고 예외적으로 유상인데요. 그때 대가가 입증된 경우인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었죠. 그때 현저하게 낮은 경우하고 좀 금액 차이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때는 3억 이상이거나 시가 인정액의 30% 이상이거든. 차이가 있죠. 구분해야 합니다. 자, 무상 승계 취득입니다. 무상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없죠. 나간 게 없잖아요. 무상으로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건 뭐예요? 시가 인정액 가지면 시가 표준액이 될 텐데 상속은 곧바로 뭐예요? 시가 표준으로 갑니다. 깔끔해요. 시가 맨 마지막 바로 가요. 상속은 바로 올라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바로 갑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증여는 한때는요 상속 증여가 전부 다 곧바로 뭐야 시가 표준으로 가가지고 끝이었는데 증여는요 뭐예요? 시가 인정액을 원칙으로 해요. 아세요? 시가 인정액. 근데 시가 항상 인정액으로 규정이 되면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고요?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충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때는 시가 표준액. 알았어요? 얘는 개정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있어서, 그 전부터서. 네. 그리고 이제 하나 특례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시가 표준액하고 시가 인정액, 사실상 취득가격, 그죠, 크기를 비교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인정액이 있고, 시가 표준액이 있을 때, 당연히 사실상 취득가격이 낮다고? 그럴까?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게 크겠죠? 작거나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예? 얼추. 예? 근데 이거 꼭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 봐봐요.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경우, 그게 작다는 거죠. 예? 작은 경우는요, 이 시가 인정액하고 시가 표준액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주의.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의 경우에는 뭐예요? 시가 인정액하고 시가 표준액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분되세요? 네. 자, 부동산 등을 온시 취득하거나, 그러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예? 온시니까 건축, 건물이 올라간 게 보이죠? 또 바다 하천이 메꿔져가지고, 그죠? 토지가 조성된 게 보여요? 예. 또 개수 포함해가지고, 대수선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혹시 뭐라고 되세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뭐가 되겠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으니까, 이거 공사할 때 들어간 원가가 돼요. 알았어요? 건물 지을 때 들어간 원가, 건설 원가, 네네네. 토지 조성 원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 법인이 아닌 자는요, 법인의 경우는 당연히 장부 등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입증이 돼요. 그런데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는 이 사실상 취득가액, 원가, 그죠? 건설 원가, 제조 원가가 확인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보호충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을 때는 시가 표준으로 가는 거예요. 시가 인정계가 아니에요? 시가 인정계가 아니에요? 굳이 이유를 설명하면 또 없던 게 새로 생기기 때문에 웬만해서 시가 인정이 없어요. 예? 매매 사례 등이 없다고. 막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무튼 곧바로 가요. 네.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무엇이 보여요, 지금? 임야가 대지가 되는 이야기죠. 그죠? 이 경우는 뭐예요? 당연히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역시 뭐가 보여요? 임야가 대지가 되면서, 그죠? 공사비가 보이죠? 예? 임야가 대지가 되니까 막 산 닦고 할 거 아니야. 이럴 때 비용, 공사비가 떠올려야 합니다. 역시 봐봐요.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예요? 뭘로 가요? 당연히 시가 표준으로 갑니다. 다만 이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시가 표준액이 돼야겠죠? 똑같이. 그래서 표현을 뭐예요? 변경 후와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은 차액인데요. 일단은 봐봐요. 이게 임야였어요. 이게 이제 뭐가 됐어요? 대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액이 이제 증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과표를 정하는데요. 원칙이 뭐라고요? 원칙이 뭐예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네? 뭐가 보여요? 공사비가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막 포크랜드 보이죠? 대단합니다. 대단. 그게 보이다니, 대단. 얘가 뭐예요?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으면,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규정이, 자,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뭘 빼요?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뭐예요? 뺀다, 이 말이에요. 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이 1억이었어요. 예? 임야일 때. 변경 후 대지가 됐을 때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3억이면 얼마라는 거예요? 3억에서 얼마? 2억을 뺀 얼마다? 1억을 뺀 2억이다. 이래시죠? 법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변경 이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증가액에 해당하는 시가 표준액을 말하죠. 이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개정이라고 되어 있죠. 뭐가 개정됐단 말이냐? 자, 이 개정. 옛날에는요, 여기가 단서가 있었어요. 어떤 단서가 있었냐면 이 단서가 있었어요. 뭐예요?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일 때, 알았어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없을 때 있었는데 그게 날아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도 어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법인은 뭐야? 사실상 취득가격을 다 뭐예요? 확인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 말이에요. 봤는데, 지금 보니까 법인도 뭐예요? 법인도 이런 경우에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래. 그래서 이걸 바꿉니다. 그래서 뭐예요? 날아갔어요. 그냥 개인 법인 포함해가지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 보셨죠?
예. 자, 과세 표준 관련해가지고 이제 면세점 제도가 있어요. 면세점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예? 이 과세 표준, 즉, 이 과세 표준, 이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은 방금 배웠듯이 취득가액이 작으면 그냥 아예 부과 않겠대. 작으니까. 그래서 얼마요? 50만 원 이하면 부과하지 않겠다는 면세점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연부 취득의 경우는요, 연부금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뭘로요? 연부금 총액으로 따져야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연부 취득은 과표가 뭐예요? 그 연부금 할부금이죠. 그러니까 할부금을 50만 원으로 쪼개면, 그지? 쪼개가지고 세금 안 내겠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연부 취득할 때는 어떻게 보겠다? 연부금의 총액 가지고, 그죠? 총액 가지고 판단하겠다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할 때요. 토지를 취득하는데요. 자, 이 면세점을 악용해가지고 취득세 부담 없이 취득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토지를 사는데 일단 50만 원치 사는 거예요. 그럼 과세 않겠죠? 50만 원 이하니까. 그 다음에 취득한 다음에 또 인근에 있는 토지를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치? 50만 원치. 또 50만 원치. 이거 안 되겠지, 이거요. 나온 게 뭐예요? 자,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면 어떻게 보겠다? 그 전후 취득을 한 건의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지 되겠죠? 이거 취득하면 합쳐서 한 건으로 보는 거니까 50만 원 초과죠. 따라서 과세가 되겠지. 아시겠죠?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면, 토지나 건축을 취득하면 한 건으로 봐가지고, 그죠?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방법이 있긴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돼요? 1년 지나서 사면 돼요. 샀잖아요? 1년 지나서 샀어요. 가능합니다. 또 1년 지나서 사면 돼. 그러면 그건 말리지 않겠다. 아셨죠? 네. 말리잖아요? 네. 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러면 1억 땅을요, 1년 텀 두고 세금 안 내고 살면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10년? 1억을 50만 원 나눠라는 이야기인데 10년이라니. 몇 년이야? 20년? 20년이면 할만해. 200년 걸려. 200년 걸린다고. 네? 할탐 해봐라. 할탐 해봐라. 할탐. 1억을 50만 나누면 200년 나와. 200. 해보셔. 쉬는 시간에. 네? 자. 과세 표준을 정의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율. 세율은 아무튼 모든 세율은 잘 해야 하고요. 또 암기를 해야 합니다. 암기. 근데 이제 취득세 세율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 이야기를 알아야 해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서 현행 취득세가, 그죠? 등장했는데요.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2010년 말 전과 이전과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거의 바뀌면서 옛날 거 이야기해 볼게요. 옛날에는요, 구취득세와 구등록세, 더 나아가서 구면허세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고. 지금은 뭐예요? 통합이 돼가지고 취득세가 있고요. 합쳐졌죠. 취득세하고 종전취득세하고 등록세 일부가 합쳐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은 구등록세 일부하고 뭐예요? 면허세가 합쳐져 가지고 뭐예요? 지금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 세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아시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세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옛날 취득세는요. 일단 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알았어요? 2%였어요. 2%. 응? 이때 의미는 뭐냐면 취득은요. 어떻게 취득하든 다 2%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원시로 취득하든 승계든 따지지 않고 다 2%죠. 모든 취득의 단일 세율에서 2%. 간단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 등록세는요. 등록세의 경우는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하잖아요? 취득할 때,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하잖아요. 이때는 알파라고, 알파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달라요. 등기 원인에 따라서. 자, 만약에 승계로 취득했다. 또 뭐, 업등을 만들어서 취득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등기법상으로 표현을 빌리면 이제 업등을 만들어 원시 취득한 경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있던 소유권을 넘겨받는, 승계받는 승계 취득을 이전 등기라 그래. 이런 것들은 달라. 원시냐, 승계냐. 알았어요? 또 유상이냐, 무상에 따라서 다양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외에 또 등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합쳐져요. 소유권 취득과 소유권 등기죠. 부동 등기. 이게 합쳐져가지고 현행 취득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종전 이야기를 해보면요. 종전에는요, 부동산을 돈 주고 샀어요. 매매로.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매겨졌어요? 일단, 무조건 취득세 2% 매기고, 그 다음에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요, 등록세 나오겠죠? 옛날에 몇 프로 나왔냐면 2%가 나왔어요. 네? 2%가요? 네? 네, 종전에. 지금은 어떻게 돼야 해야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뭐예요? 무슨 세가 나와요? 이번 지금은 이제 취득세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나왔다면 지금 뭐예요? 취득세만 나와요. 취득세만. 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합쳐져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2%에다가 알파세율인데 등록세가 돈 주고 사면 그죠? 이전 등기하게 되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니까 얼마? 4%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게 현행 취득세 세율입니다. 앞으로요, 2%를 부른 말, 2%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과기준세율. 법 용어예요. 중과세율이 아니에요. 중과기준세율이란 말을 해서 중과기준세율. 그러니까 지금 세율을 적용하면서 종전 취득세 2%를 거의 2%를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통합됐다 보니까. 근데 이제 표현할 때 구취득세, 구법 취득세 세율 이렇게 하면 말이 길잖아. 약속을 하는 겁니다. 구취득세 2% 세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제 법은 중과기준세율이라고 해요. 중과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이라고 불러요. 배경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세의, 그죠? 소유권 등기 외의 등기하고, 자, 옛날 면허세가 합쳐져가지고 뭐예요? 등록 면허세가 태어납니다. 알겠죠? 등록 면허세는 이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고,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예요, 지금? 응? 취득세, 이 세율을 지금 공부하는 거고요. 등록세는 지금 이 부분이 날아갔다 그랬죠. 다만 뒤에 등록세에서 공부할 때인데, 일부가 남아있어요. 등록세. 일부가. 여기서 뭐예요? 일부가 등록세가, 그죠? 나오는 예의가 있습니다. 등록세에서 그 이야기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 세율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표준세율이 있어요. 표준세율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지방세법에, 그죠? 지방세 세율은 일정세율, 표준세율, 제한세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표준세율은 뭐예요? 가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이 세율을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죠? 가감할 수 있는 걸 말하고요. 이 표준세율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배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통입니다. 공통.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표준세율이 뭐예요? 2%에다가 뭐예요? 알파세율을 의미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구취득세의 2% 세율과 구등록세의 알파세율이 합쳐진 게 현행 취득세의 표준세라고 합니다. 2%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 알파세율은 뭐예요? 라고.
등기 원인에 따라서, 그죠? 다양한, 그죠? 세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과 세율, 중과 기준 세율이 아니에요. 그냥, 중과 세율이에요. 중과 세율은 무겁게 하겠다, 무겁게. 예? 무겁게 하겠다. 그러니까, 단순 고율이라는 개념과도 달라요. 고율은 높다, 높다. 근데 중과 세율은 높은데, 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몇 배로 정해진 거예요, 몇 배로. 예? 몇 배로, 알아서 몇 배, 이렇게 정해진 세율을 뭐라 그래요? 중과세율, 중과세율. 몇 배, 이렇게 정해. 몇 배, 두 배, 세 배, 다섯 배, 이렇게. 몇 배, 네 배, 이렇게 정해진 걸 중과세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 특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건요, 취득은 취득인데 달갑지 않은 취득이 되겠죠. 예? 취득 중에 달갑지 않은 취득은 중과세율을 얻어받는 거예요. 얘보다 무겁게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몇 배로 해가지고, 몇 배 하면서 정해진 세율을 말하고, 그 다음에요, 특례세율은 뭐예요? 지금, 원래 예상한 표준세율은 뭐예요? 지금 이게 구취득세고요. 이게 구등록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율이 적용되려면 뭐 해야 해요? 취득도 하고, 뭐도 해야 해요? 등기도 해야 할 때 이야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을 때 이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근데 그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는 이럴 수가 있거든요. 취득은 아니고 등기만 할 경우가 있어요. 이건 취득이 아니야. 근데 등기는 해야 해. 이럴 수가 있거든. 그럴 수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또 반대입니다. 취득인데, 알았어요? 등기를 할 것은 아니야. 이런 경우라면 이 세율을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이 중에 하나만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나온 게 특례세율이라고 해요, 특례세율. 아시겠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특례하고 돼 있지만 당연한 거지. 두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가 봐봐. 자, 이 경우가 있다면 하나가 뭘까? 적용은 어떻게 세율이 정해져야겠어요? 일단 특례세율은요, 표준세율을 일단 받아요. 표준세율을 가지고 이제 세율을 정하거든요, 법에. 그럼요. 표준세율하면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를 빼야겠죠. 어떻게 했어요? 표준세율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2%를 빼면 되겠죠. 2%를 뭐라고 본다겠어요? 2%를 구취득세율인데 2%를 뭐라고 본다고? 중과기준세. 그래. 그래서 첫 번째 이 케이스는 여기다 써가야겠다. 특례세율에서 이 경우는 뭐라고 어떻게 정리하면 자, 표준세율에서 지금 2% 플러스 알파 세율이죠. 여기서 뭘 빼야 한다고요? 2%를 빼는 건데 2%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한다고? 중과기준세율을 기준해요. 아시겠어요, 이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뭐냐, 이거 공부해야겠죠. 어떤 취득이 이거 적용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취득은 아니지만 등기는 해야 할 거라겠죠. 이걸 이제 잔뜩 있는데, 한 말로 이렇게 줄이면, 형식적 취득에 해당합니다. 형식적 취득. 내 거 내가 찾아오고 나는 거야. 네? 내 거 내가 찾아오고 나는 겁니다. 공유물을 분할한다든가 이런 것들. 형식적 취득이에요. 다만 등기를 해야 하니까. 알았어요? 형식적 취득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했어요. 네? 내 거 내가 찾아오니까 취득은 아니죠. 근데 무엇을 해야 해? 내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야지. 알겠죠? 등등등에 등등등 여기에 준하는 이쪽 봐야죠. 또 하나 특례세율은 뭐예요? 취득이긴 한데 등기할 게 아닌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세율을? 뭘 적용하면 돼요? 2%만 적용하면 되겠죠? 2%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과기준세.
2%만 적용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예? 간주 취득 등이에요. 간주 취득은 뭐예요? 취득이긴 하죠. 그죠? 근데 등기사항은 아니거든. 소유권 변동이 없잖아요. 다시. 뭐라고요? 대지가, 가부 대지가 가부 임야가 대지가 됐어. 소유권 변동 없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다만 뭐야? 취득세를 내야 하잖아. 간주 취득으로. 그래서 뭐야? 2%만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가 아는 간주 취득, 차량 등 종류 변경, 개수, 예? 물론 면적이 증가해요? 가액이 증가해요? 가액이 증가해야지. 그죠? 면적이 증가한 것은 뭐야? 간주취득이 아니잖아요. 걔는 2.8%가 나오는 거고, 가액이 증가하는 개수가 2% 증가 균실이 적용됩니다. 과점주주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등.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을 그렸어요. 예? 그럼 이제 다시 또 표준세율 이제 배워야겠죠. 표준세율.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구취득세 2%와 구등록세, 그죠? 소유권 등기 원인에 따라 알파세율이 합쳐진 거라 하겠습니다. 그죠? 자, 취득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표준세율이 정해집니다. 다들 암기야, 이거. 암기. 자, 일단, 승계 취득일 때요. 유상이면, 자, 유상이라는 얘기가 돈 주고 사는 거죠. 에? 쉽게 돈 주고 사는 거 매매 등.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4%. 돈 주고 사니까 4%예요. 농지를 돈 주고 사면, 농지니까 좀 봐줄만 하죠. 농지는 3%예요. 삼농사를 지었다. 예? 삼농사 지으려고 샀어요? 뭐라고요? 뭐 하려고 샀다고? 알죠? 삼 키우려고, 삼 재배하려고 산 거야. 개인주택은 따로 놀아요. 주택이니까 따로 놉니다. 1에서 3% 누진세율인데요. 별도로 놀고. 그 다음에 따로 설명할게요. 자, 무상입니다. 무상도 상속과 증여를 달리합니다. 지금. 그럼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지금 유상이 3%니까, 그죠? 4%니까 종전 등록세는 몇 프로라고요? 2% 알 수 있겠죠? 네? 자, 상속은 2.8%고요. 증여는 3.5%. 해봐요. 상속 2.8이라겠잖아요. 구 등록세는 몇 프로 같아요? 0.8이겠죠? 이게 뭐야, 이게? 2%에다가 알파세율이 합쳐진 거니까. 구취득세하고 구등록세가 합쳐진 거니까. 추정할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암기하셔야. 그 다음에, 원시취득하면 어떤 걸 상속은 2.8이에요. 누군가 사망했잖아. 그죠? 슬퍼가지고 이빨이 빠졌대. 그래서 2.8이에요. 네? 2.8 아시죠? 네. 이빨이 몇 개 빠졌냐면 5개가 빠졌어, 5개가. 네? 이빨이 몇 개 빠졌다고요? 5개가 빠졌어요. 이빨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요? 에? 이라고 있잖아. 몇 개야? 28개야. 그래서 이빨이야. 에? 물론 사랑니까지 하게 되면, 풀로 하면 32개예요. 아무튼, 그래. 몇 개 빠졌다, 이빨이? 5개 빠져서 뭐예요? 2.3이에요. 농지는? 이빨이 빠졌대. 몇 개 빠졌다고요? 5개 빠져서 2.3이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차피 외워야 하니까. 자, 증여잖아요, 증여. 기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증여받기를 사모하죠. 그 3.5야. 네? 사모해요? 네. 열렬히 사모합니까? 그 다음에 상속하고요. 상속인하고 원시가 같이 가요. 2.8이에요. 상속은 죽은 거죠. 원시는요, 죽음이 하나거든. 그래서 둘 다 2.8이야. 아시겠죠? 있거나 말거나. 네. 그다음에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는 주로 뭐예요? 기부받아서, 그죠? 증여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비영리 사업자를 좀 봐줘야 돼요. 저도 2.8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기 2.8이에요. 이걸 딱 잡아야지 되니까. 그 뭐예요? 상속인하고 원시인하고, 알았어요? 상속인, 원시인, 뭐예요? 비영리 사업자, 이 세 명이 2.8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등 분할이잖아요. 공유물 등이니까 합유물, 총유물을 포함합니다. 역시 뭐 있던 거, 내 거 나눠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담 적게 줘야겠죠. 가장 낮은 2.3입니다. 암기 됐어요? 네. 암기 됐어요? 네. 지금은 암기 되려고 하죠? 언제 알아요, 언제? 시험 때까지 암기하면 돼요. 자, 이제 제가 시험이라고 했어요. 자, 방금 주택은 뭐예요? 이래서 3%, 이래서 3%. 그죠? 이거 어떻게 된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억 이하, 가표가 취득가액이 1억 이하면 6%, 1%. 6억 초과 9억 이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식으로. 산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억 초과는 3%입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이렇게 돼요. 여기가, 과세 표준, 취득가액이 되겠고요. 여기가 세율인데요. 자, 제로에서 얼마까지는? 6억까지는. 알았어요? 몇 프로예요? 1%예요. 그 다음에 9억, 이제 9억. 9억을 초과하면 몇 프로예요? 3%예요. 옛날에는요, 이 사이는 2%였거든요. 얼마요? 2% 이렇게 됐었어요. 이 사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랬더니, 6억하고 9억 사이에 되게 집이 많이 있는데, 막 불만을 했어. 예? 너무 텀이 기니까, 이게 금액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막 뭐라 하니까, 그래 해가지고 고쳐줬어요. 어떻게 고쳐주냐면, 그래 해가지고, 그래, 네 금액 큰 만큼 세율 높게 하겠다 해가지고 2% 없애버리고, 뭐야, 이렇게 세율을 정합니다. 이렇게. 뭐야, 이렇게 넘어가면 커지겠지, 이렇게.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 식이에요. 이 함수식이 돼야 돼.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도출됐습니까? 알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셔. 한번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려니 하셔. 다만 이제 하나 검증해 보세요. 자, 그러면 봐봐요. 딱 중간이에요. 6억과 9억 중간은 얼마야? 6억과 9억 중간이 얼마냐고? 잘 안 돼요? 3억이잖아. 중간이니까 1억 5천이지. 6억에서 1억 5천 더하면 9억에서 1억 5천 빼면 그러면 얼마겠어요? 응? 당연히 얼마겠어. 절반 중간이니까 당연히 2%가 되겠죠. 일단 집어넣어 봐봐. 봐요? 얼마에게? 7억 5천이라면 2%가 나온가 봐요. 자, 7억 5천에다가 곱하기 2를 하셔요. 얼마야? 7억 5천 곱하기 2 하면 얼마냐고? 15억인지 알아요?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죠? 나누기 3이죠? 3억이죠? 15억을 3억으로 나누면 얼마야? 5억이라고? 이런. 15억을 3억으로 나누면 얼마야? 5지, 5. 그냥. 5억이 아니라 5지. 5억이라니. 에럽니까, 지금? 5지, 5. 네?
5에서 3 빼니까 얼마야? 2가 나오네. 그죠? 아무튼, 알겠죠? 이 함수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세율인데요. 이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주의에.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이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예입니다. 이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는데, 얘는 그림을 좀 그리면 돼요. 자, 따라오세요. 자, 갑이 땅을 샀어요. 집을 지으려고. 알았어요?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삽니다. 땅을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몇 %예요? 4%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토지를 취득을 하고요. 우리 주택을 지는 거 신축한 거예요? 지어서 올라갔죠, 지금? 자, 이 경우는 세율이 몇 %예요? 2.8%가 되겠죠. 이렇게, 순서 보세요. 땅을 산 다음에, 알았어요? 주택 건물을 지으면, 땅 살 때 4%, 돈 주고 샀으니까, 신축했으니까, 없던 게 생긴 거죠. 온시니까 2.8입니다. 갑이 이렇게 해서 갑. 우리의 을은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일단, 남의 땅에다가, 알았어요? 남의 땅에다가 먼저 건물을 올렸어요. 뭘 했다고요? 신축을 먼저 한 거야. 몇 %예요? 2.8이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속 토지를, 알았어요? 취득을 한 겁니다. 돈 주고 샀어요. 네? 몇 %예요? 주택 땅을 샀다니까 몇 %예요? 이건 주택 땅이니까 뭐야? 주택 유상 취득으로 봐서 얼마 이게? 1에서 3%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좀 형평이 안 맞죠? 합하고 을하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거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이거 적용하지 않겠대요. 적용을 배제합니다. 어떤 경우요? 신축한 후에, 주택을 신축한 후에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1에서 3% 이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이 되겠고, 뭐 얼마야? 그리고 4%를 적용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해예요. 시험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 표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읽어볼게요. 주택을 신축, 중축을 포함합니다. 신축, 중축한 이후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와 직계 존물속을 포함합니다. 그 해당 주택의 뭐예요?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 케이스예요. 이때는 뭐예요? 주택의 유상 취득의 표준세율 2에서 3%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예요. 그죠? 그 말은 얼마? 4%를 적용하겠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과세율을 뭐라 그랬어요? 몇 배로 표시돼? 몇 배로. 봐봐요. 2배,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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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돼 있죠. 이렇게 정해진 세율을 중과세율이라고. 물론 법 조문은요, 2배, 4배로 안 돼 있고 100분의 200. 4배는 100분의 400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율도요, 방금 표준세율 있잖아요, 이거 4%라고 돼 있잖아요. 2.8 돼 있죠. 이거요, 소율점 밑으로 가면 별로 다갑지 않다고 보고 법 조문은요, 100분의 2.5가 아니라 1000분의 28로 돼 있어요. 네? 시험이 2.8로 나올 수도 있고 1000분의 28 나올 수 있어요. 같다는 거 아시아요? 네? 자, 이렇게 중과세율은 이렇게 있어요. 복잡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요, 시험 관련해서 중과세율은 우리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다행스럽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봐주세요. 아마 이제 다주택자 있잖아요. 1번. 네? 주택이니까. 알았어요? 다주택자 부분만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가볍게. 네? 가볍게.
설명할 텐데, 그러겠구나 정도 아시면 돼요. 자, 일단, 다주씩 놔두고,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중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사치성 재산은 종류 정도만 아세요.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는 오손주 씨를 떠올리면 돼요. 오손주 씨. 골프 치는 오손주 씨를 떠올리면 돼요. 자, 골프장은 보이시죠? 다음에 오손주, 오는 뭐야? 고급 오락장. 오락장이니까 뭐가 보여요? 막. 나이트클럽이 보이고 막 보여요. 네? 나이트클럽이 보이고 막 도박장이 보이고 보여요. 고급 선박. 보여요? 고급 선박? 네. 고급 주택. 얘네들을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고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봐봐요. 지금 이 표준세율은 따로 말하지 않은 뭐야? 2%에다가. 그죠? 알파 세율이 대진 거예요? 2%를 뭐라 부른다고요? 중과기준세율이라고 그래요. 자, 봐봐요. 자, 근데 이 배경을 알면 어렵지 않는데, 이렇게 뭐 단순히 암기하면 좀 어렵고, 그냥 배경 설명할 테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안 따라오면 더 좋아요, 그냥. 네? 이해되면 좋은데, 이해 안 되면 더 좋을 수가 있어. 아셨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셔. 설명할게요. 이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는요, 옛날에 어떻게 됐었냐면, 통합된 이후에 이렇게 세율을 정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전은 간단했어요. 배경은 뭐냐면, 이 사치성 재산, 골프장이 오손주 씨가 오늘 취득하게 되면, 이는요, 옛날에는요, 등록세는 중과세가 없었고, 취득세만 5배였어요. 뭐라고요? 취득세만 5배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단은 법에 중과세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 취득세의 5배가 되도록 세율을 정의하거든요. 여기 1배가 있죠? 2%가 있죠? 그럼 몇 배가 더해져야겠어요? 4배가 더해져야겠지? 그래서 2%의 4배가 더해진 거야. 뭐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배경을 알면.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은요, 옛날에 취득세만 3배 중과, 3배. 뭐라고요? 등록세는 중과세 없었고, 취득세만 3배였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 2%가 있죠, 지금. 몇 배 더하면 되겠어요? 2%에 2배 더하면 되겠죠? 그럼 3배가 되겠지. 여기가 됐죠? 그 다음에, 대도시 중과세율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옛날에는요, 취득세는 중과세가 없었고, 이번엔 등록세가 3배였어요. 뭐라고요? 등록세가 3배. 등록세가 3배. 그러니까 봐봐요. 자, 봐봐. 법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도록 지금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표준세는 일단 돼 있잖아. 이걸 다 받고, 이 기본을 받고, 봐봐요. 이 표준세율이 지금 2%하고 알파 세율이 합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3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알파 세율, 그 등록세의 3배가 됐죠? 그 문제는 뭐야? 그 취득세까지 3배가 돼버린 거잖아. 그 취득세는 중과세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다시 빼줘야지. 그래서 중과세에서 몇 배를 빼줘야 해? 2배를 빼주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 이해됐어요? 잘했어요? 이해 안 됐어요? 더 잘 됐어요. 아예 버리세요? 버리시라고.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이제 또 다주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주택자. 다주택자는요, 이 표준세율에다가 기본 받고, 여기요, 중과기준세율의 2배. 그러면 2%의 2배잖아요. 또는 2%의 4배. 이 표준세율에다가 4%가 더해지거나, 또는 8%가 더해지는 건데요. 자, 어떻게 된가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일단, 다주택자니까 뭐예요? 2주택 이상을 말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 붙어서, 그죠? 중과세가 되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 밖은요,
3주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2주택이고, 자, 조정적 밖은 3주택인 경우는 뭐예요? 이 표준세율 4%에다가, 알았어요? 지금요, 유상이니까 4%예요, 표준세율이. 4%에다가 뭐야? 중과세율의 2배가 적용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야? 8%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 이상입니다. 4개 다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조정적 밖은 4주택 이상이 되겠네요. 그죠? 이때는 뭐예요? 몇 배요? 4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뭐예요? 12%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2주택일 때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아세요? 2주택이 된 경우는 봐주겠다. 이사가 등등 일시적으로 이사 가면서 알았어요? 새 집을 사고 알았어요? 종전을 팔면 취득할 때쯤 집이 2개가 되겠지. 다시 집이 하나 있어요. 이사 가려고 하는데 새로 집을 샀다고. 사는 순간 뭐라고요? 집이 2개잖아. 그럼 봐줘야겠지.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중과세 하지 않아요? 물론 사후 관리를 해요. 네? 무슨 말이에요? 네. 몇 년 이내에 팔아야 해요? 3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데 안 팔대요. 다시 추징을 합니다.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개인은 이렇게 되고요. 2개, 3개, 3개 이상, 4개 이상. 법인 주택은요, 법인은 얄짤 없어요. 법인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4배입니다. 12%가 적용됩니다. 법인은. 물론 예의가 있겠죠. 뒤에 볼게요. 그 다음에, 무상 취득한 경우입니다. 무상으로. 지금 방금 유상인데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12% 중과세가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시가표율이 3억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때 이 표준세율, 본래 무상은 몇 프로예요? 표준세율이? 3.5잖아요. 4%를 적용합니다. 무상이지만 4%를 기준으로 4배가 적용돼요. 12%입니다. 여기에도 예의가 있는데, 그건 답에 배웁시다. 너무 오바니까. 자. 자, 이제 주택수 계산이 의미가 있죠. 주택 몇 개냐에 따라서, 그죠? 달라지니까. 그래서, 자, 주택수 계산할 때, 이 주택은, 이런 경우는 이 주택수에다가 이제 포함시키라는 건데요. 신탁주택은 명의는 누구로 돼 있어요? 수탁자 명의로, 그죠? 취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누구? 위탁자의 주택에 포함시켜요. 알았어요? 수탁자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누구? 위탁자 주택수에, 그죠? 포함해가지고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죠. 그런데 뭐예요?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시킵니다. 다 주택자 판단할 때 얘를 포함시켜가지고, 그죠?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 입주권, 분양권 소유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원래 주택이 아니에요, 그죠? 업무용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택으로 과세한 경우에, 고무상에는 오피스텔인데 이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이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얘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소유자의 주택으로.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주택, 그죠? 주택수 포함시켜가지고 뭐 중과세 하겠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다음 경우는요, 봐줘요. 이런 주택은 봐주겠다. 그러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이건. 외울 게 아니니까. 이런 거 뒤에서 잔뜩 나와요. 뒤에. 재산세도 나오고, 종부세도 나오는데, 이게 준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봐줄만 하다. 예? 그래서 저가주택이에요. 수도권은 얼마요? 1억 이하고, 비수도권은 2억 이하를 말합니다. 한때는 지방도 1억이었어요. 근데 2억으로 상향이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아무튼. 저가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라든가, 농어촌주택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주택이라든가. 그
그 다음 앞에 법인 같은 경우 사원 임대주택 같은 것들 봐줘야겠지. 또 공공매입 임대주택이라든가 미분양 주택 이런 것들을 봐줍니다. 제시키고요. 그 다음에 상속 하나씩까지 상속 부득이하게 받은 것이니까 봐줘요. 다만 몇 년간 봐줘요? 5년간 봐줘요. 5년간. 이 상속은 주택만이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 포함해가지고 그죠? 제시킵니다. 5년간. 상속 나면 웬만하면 5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중에 골프장 오손 주스가 있었죠. 그 마지막에 오손 주가 뭐예요? 주가 고급 주택이거든요. 얘도 가볍게 참고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만 이런 경우는 고급이구나. 우리 집하고 좀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하시고. 자, 봐봐요. 일단 핵심은 뭐야? 이 규모 기준하고 가액 기준을 따져가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액이 얼마야? 시가 표준액이 9억을 초과할 대상인 정도 아시면 되고, 굳이 설명하면 요 단독주택인데 집에가 엑스카레이터가 있거나 수영장 큰 게 있는 거야. 이런 경우라면 뭐야? 이건 가액을 따지지 않아요. 이 정도가 뭐 주의할 건데, 가볍게 약간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초과한 경우가 고급 주택으로 중과세 된다 떨어져도 아세요? 세율은 어떻게 돼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걸 사면 어떻게 해? 돈 주고 사면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에다가 몇 배? 4배, 4배. 그러니까 돈 주고 사면, 만약에 내가 지으면 2.8에 출발하겠죠. 그잖아요? 네. 이건 돈 주고 샀다면 뭐요? 4%에다가 2%의 예리가 얼마예요? 12%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치생이니까. 자, 특례세율입니다. 특례세율은 설명했죠? 지금 현행 표준세율은 뭐라고요? 취득하고 등기한 경우를 전제를 했잖아요. 따라서 취득하지 않고 등기만 하는 경우나 취득이긴 한데 등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온 게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취득은 아니고 등기만 한다면 구 등록세 알파세율만 적용해야 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표준세율에서 그 취득세 세율 2% 즉 중과기준을 빼서 적용한다. 이게 뭐예요? 어떤 취득이라고요?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이긴 한데 등기 대상이 아닌, 등기 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뭐예요? 그 취득세 2%만 적용해야겠죠.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돼요.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간주 취득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중과세율은요, 여유가 되면 다주택만 정리하시고요. 다주택자 정도 기억하시고, 특례세율은 알아야 합니다. 네? 특례세율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딱 내기 좋아요. 자, 이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그죠? 뺀 세율이라고 돼 있어요. 왜? 어떤 취득이라고는? 형식적 취득이다. 엑스하면 되지. 그건 취득은 취득 형식에 불과해요. 이런 경우는 봐주겠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환매 등기가 변경되는 부동산 매매인데요. 환매는 왜 환매는? 파는데 대사기로 하고 파는 걸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매 기간 내에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 매수자가 각각, 그죠? 사겠죠. 이 경우는 뭐예요? 형식에 불과해요. 갑이 을한테 파는데 대사기라고 파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차피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잠시 왔다 갔다 하실 뿐이지. 다만 무엇은요? 이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어쩔 때 이런 환매를 합니까? 되게 돈 빌릴 때. 알았어요? 돈 빌릴 때 하는 거예요. 담보로. 네?
담보로 돈 빌면서 판매를 합니다. 이런 양도담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2번, 3번은 개인이 사망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사망했는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집을 한 채를 무주택자인 아들한테 넘긴 겁니다. 이거 봐주겠다는 거예요. 3번도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사망한 거야. 알겠죠? 그 아들이 그 농지를 취득한 겁니다. 이 간면 대상이란 말은 뭐냐면요. 농사 짓는 아들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농사 짓다가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농지였는데 사망하면서 그 아들이 상속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집에 살다가 이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사망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그 아들이 같이 살던 아들이 무주택자인 아들이 취득할 때 상속으로 봐주겠다.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4번은 법인이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합병이죠, 합병. 법인이 합병하면서 어째요? 그 피합병 법인으로 그죠? 부동산 등을 합병 법인이 취득한 경우, 그죠? 승계라고 알고 있는 승계 이때 봐주겠다. 물론 이 합병은요 모든 합병이 아니라 요건이 있어요. 일명 적격 일정한 요건을 요하는 충족해야 할 합병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배울게요. 그냥 지금은 큰 타이틀만 보세요. 그 다음에 공유물 등 뭐예요? 분할입니다. 분할. 내 건 내가 찾아온 거니까 봐주겠다가 되고요. 6번도 똑같은 거예요. 5, 6번은 이혼에 따른 분할. 역시 내 건 내가 찾아온 거기 때문에 형식에 불과합니다. 다만 등기는 해야 하니까 중과세율에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을 뺀 즉 알파세율은 적용하겠다가 되고 건축물을 옮기는 것 이전이에요. 이전. 역시 형식에 불과하고 특례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벌채하여 원목으로 생산하기 위한 임목은 취득인데요. 자, 임목은요, 봐봐요. 살아있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무를, 이 말은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지금 나무 보이죠? 이 나무를 취득하면 과세하는 거예요. 잘려가지고 누워있는 나무 있잖아요. 벌채된 나무를 취득하면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살아있는 임목을 취득하면 과세고, 잘린 나무 있잖아요. 벌채된 나무를 사면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 서 있는 나무를 취득할 때 과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취득하냐면요. 살아있는 나무를 사긴 사는데 뭐 하려고 사는 거예요? 벌채하려고. 사면 봐주겠다는 거지. 에? 뭐라고요? 살아있는 나무를 사긴 사는데 뭐 하려고 샀다고? 벌채해가지고 원목으로 사용하려고. 벌채하려고 취득하면 이거 봐줘야지 않냐, 이거. 이해돼요? 네. 특례. 자, 이번에 또 하나의 특례세율입니다. 뭐예요? 중과기준세율, 간주취득 D라고 그랬죠? 1번부터서 4번까지 일단 이게 간주취득으로, 알았어요? 특례가 되겠고요. 자, 개수, 지목 변경, 차량 등 종류 변경, 가점 주주. 알고 있죠? 이때 개수 주의하세요. 가액이 증가한 경우가 뭐예요? 중과기준세율 2%인 거고요. 면적이 증가한 경우가 있죠. 얘는 사실상 취득이죠. 원시취득이니까 얘는요, 표준세율이에요. 중과기준세율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얼마예요? 원시취득 보기 때문에 이거 2.8%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 많이 나와요. 가액이 증가했냐, 면적이 증가했냐. 사실상 취득, 원시취득이냐, 간주취득이냐 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묘지는 봐줘요. 묘지는요, 뒤에 배우지만 등록세 비과세예요. 뭐라고요? 묘지는 뭐라고요? 등록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냥
취득세에 해당 부분만 2%만 매기겠다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입니다. 임시건축물은 본래 비과세예요. 임시니까. 예? 뭐 공사 현장이라든가 모델하우스가 이런 것들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인데 본래 1년을 초과합니다. 1년 초과하면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 떼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임시기 때문에 등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알았어요? 2%만 떼려는 거예요. 임시. 그러니까 1년 이하는 비과세. 1년 초과하게 되면 과세인데 2% 특례세율. 됐어요? 그 다음에 7번 하나. 외국인 소유 차량 등을 빌려서 수입하는 연부취득입니다. 지금 외국인 소유 차량과 그 친구들을 수입해가지고 연부취득했다는 이야기 할부잖아요, 할부. 그잖아요? 그러면 연부취득의 특징은 뭐야? 연부금을 줄 때마다 취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세금을 매기긴 매기는데 몇 프로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2%만 매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전제가 그래요? 뭐라고요? 연부로 취득했다는 이야기는 뭐야? 할부금을 준 상태니까 잔금을 다 치료야 등기 이전이 되겠지.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연부 취득한 중에는 뭐라고요? 몇 프로만? 2%만 내야겠죠.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기하면 뭐예요? 추가로 등록세를 내야 해요. 네? 이거 뒤 나중에 나와요. 등록세 뭐라고요? 이 외국인 소유 차량 등을 수입해서 연부 취득한 경우에 등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등록세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때 뭐만 냈기 때문에 2% 중과인수율만 냈기 때문에 뒤에 등록세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아직 쉴 때가 됐죠?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